자,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설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글쎄요, 저 때문이라면 좀 많이 좀 괴로우셨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다시 이제 이번 주부터는 경마 시행이 좀 바뀌죠. 일단 기본적으로 일요일은 10시 50분에 첫 경주가 시작되니까 혹시라도 일요일 첫 경주 공략하실 분들 좀 시간 늦지 않게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한 주간의 휴장이 있으면서 아무래도 그 출전 두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거의 한 400도 가까이 좀 조교를 했는데 어제 보니까는 토요일 일요일 합쳐서 308두가 출전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의 한 100여 두가 좀 떨어졌는데, 약 100여 두가 떨어졌는데, 아무래도 다음 주 또 2월 달이 3주 경마이기 때문에 이런 적체 현상이 계속 날 겁니다. 그다음에 혼전 경주가 많습니다. 특히 그 토요일자와 일요일자를 좀 분석을 해보니까 토요일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인기권에서 끝날 확률이 있는 경주가 있는데 일요일 경주는 상당히 좀 혼전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요일자에 좀 신중을 기해서 좀 배팅을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좀 먼저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자, 먼저 제가 오늘 좀 시간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뭐 인사 말씀이라든가 다른 말은 좀 접고요. 바로 예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월 8일 오늘 추천 경주가 6경주네요. 6경주 하나고요. 6경주를 좀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좀 분석을 하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6경주를 좀 심도 있게 가고요. 자, 먼저 첫 경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00m입니다. 국내산 6권 마필들 출전해 있죠. 아무래도 이제 신마들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에어파티, 비전 챔피언, 비전 챔피언 같은 경우는 퍼펙트 챔피언의 혈통이죠. 예전에 그 유재길 조기사가 갖고 있었던. 자, 아무튼 이 경주에서 이제 포인트는 작전 타임입니다. 이게 1000m인데 사실 말은 그렇게 안 좋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오른쪽 뒷다리라고 지금 써놨네요. 지금 금요일 아침에도 오른쪽 뒷다리가 약간 그 착지할 때 흔들리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데뷔전 때 뛰는 걸 보고 지난번 경주에서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게 조금 더 심해졌어요. 그 다음에 이 마필이 자기가 갖고 있는 발 쓰는 게 조금 부드럽지를 못한 그런 상황에서 한 가지의 더 어떤 약점이 보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좀 눈여겨보셔야 될 마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비전 챔피언, 지금 이게 어제 우리 김종철 전문위원이 그러는데 지금 개별가로 나왔는데요. 이게 아마 500만 원인데 저보고 대묻더라고요. 550만 원. 550만 원이네요. 55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등치에 이게 550만 원이 이해가 가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500만 원짜리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여튼 말은 상당히 좋습니다. 말은 뭐 덩치도 좋고요, 부드러움도 갖췄는데 글쎄 뭐 어딘가 약점이 있으니까 좀 가격이 이렇게 쌌겠죠. 자, 에어파티입니다. 에어파티 엑스플로잇의 혈통인데 제가 전에도 한번 엑스플로잇의 혈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엑스플로잇 혈통이 다 등치가 좋아요. 등치가 좋은데 대부분 다 등치가 좋기 때문에 반면 좀 둔하죠. 약간 둔한데 얘는 좀 많이 끌어요. 빠릿빠릿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에어파티가 주행심사에서 문세영 기수가 상당히 여유있게 좀 입상을 했다는 것을 감안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근데 뒤에 있다가 이제 중후반에 있다가 라스에서 이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왔는데 뭐 선행도 불사할 수 있는 그런 좀 말이 좀 빠릿하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가이 스타트입니다. 이 단거리인데 주행심사도 그렇고 지난번 데뷔전 때도 그렇고 거의 바닥에서 경주를 펼쳤어요. 이 1000m에 출전을 시켰습니다. 좀 늦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일단 작전 타임이 선행을 시도하겠죠. 에어파티가 따라 나올 거고
그다음에 비전 챔피언이나 가이스타트는 좀 뒤에서 오는데 이 작전 타임이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좀 그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서줘야 오는 상황이죠. 자력보다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가이스타트의 어떤 취임력을 기대하기보다는 작전 타임이 조금 무너져 줘야 되는데 최근에 계속 그 기운이 상당히 좀 떨어졌다는 것을 좀 감안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조교를 보면서 말들이 많이 좀 무겁게 뛴다 이런 느낌을 주중에 받았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는 좀 기운이 올라가서 그런가 조금은 양상이 달라졌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어차피 이 경주는 어린 마필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작전 타임 인기 1위권에 있는 마필이 좀 약점이 있기 때문에 약점을 비쳤기 때문에 공략을 좀 피해 가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000m 이경주입니다. 홍해산 6군 안말 경주죠. 이 노블 플로이트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엑스 플로이트의 혈통이죠. 조금 전에 지금 뛰었던 에어파티와 같은 그런 같은 혈통인데 일단 뭐 몸만은 좀 틀리군요. 그다음에 매직킨은 제가 직전에도 이제 말씀을 생김새가 좋습니다. 뛸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입상을 하면서 250배의 배당이 터졌어요. 좀 아쉬웠던 그런 부분이었었고 오늘 주목하셔야 될 마필은 드림포트고요. 조교가 잘 돼 있는 마필은 아침고요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매직킨이나 뭐 다른 마필이 조교를 안 했다는 게 아니고 자, 아침고요가 어떤 패턴이 달라졌다, 말이 컨디션이 좀 좋아졌다 이런 얘기고 매직캔이나 이런 것도 조교를 해갖고 나왔지만 그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이 드림포트는 지금 금성이 조금 이따 나올 거죠. 금성이와 같이 2군이죠. 국내산 2군 마필인데 지금 주행심사 때 모습을 보십시오. 앞선에 가서 그냥 한 바퀴 뺑 돌았던 마필입니다. 근데 식전 경주는 인기 1위권에서 무너졌어요. 선행을 못 나서서 그랬을까요?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역시 이제 매직킨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약점이 뭐냐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 뒷다리 쓰는 게 아직 좀 경직돼 있어요. 경직돼 있는데 이런 경주에서 이역기수가 참 힘한 배를 잘하죠. 적절하게. 지난번에도 거의 후미권에서 붙들었기 때문에 라스트에서 이제 그런 취입을 했는데 조금 초반에 무리를 하면 예를 들어서 레이스가 빨리 흘러갔을 때 그걸 따라가다 보면 무리를 할 수밖에 없겠죠. 이제 그런 어떤 매직킨 같은 경우는 타는 방법에 따라서 약간 그 능력에 좀 편차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고 자, 아침고요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어제 아침인가요? 어제 아침에 강도 높은 훈련을 했었는데 누구랑 했을까요? 뭐 아무튼 어디 갔죠? 예, 수석하고 동반 스포를 했는데 자세가 약간 체형이 얇고 자세가 좀 높다라는 것 뿐인데 뭐 요 정도 그 순발력이면 사정권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투입할 수 있는 사정권인데 핵심은 이 드림포트입니다. 저는 드림포트를 이번 경주에서 선행을 나설 것이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겠고 이 라이트 시킹입니다. 라이트 시킹인데 순발력이 좀 떨어졌다라기보다 김옥성 기수가 뒤에서 좀 고삐를 짧게 해가지고 붙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라스트에서 이제 그 취입을 하는데 단점이 계속 안으로 기대려는 아직 어린 그런 티를 많이 보였다라는 겁니다. 거기다 이제 기록이 좀 저조하기 때문에 당장보다는 좀 한두 번 좀 뛰어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그저께인가요? 수요일날 김병철 위원이 저한테 와서 이 말 조교 어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조교가 조금 약하다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그 다음에 이마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17조에 있는 대제이밀사라고 있죠. 대제이밀사 2군에가 있는 아주 등치 좋은 마필 그 마필의 전형제랍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다 같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행심사나 조교 때 보면 자꾸 치우치려고 하기 때문에
물론 그 주행심사 때 라스에서도 걸음은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 단점이 있기 때문에 빠른 경주에 대처할 수 있는 그렇지는 않다. 아무튼 앞으로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는 마필이지 당장 배팅권에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은 아니고 용천지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데뷔전 때부터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한번 어필해드렸다가 그 다음 경주 인기 1위권이었었는데 또 무너졌어요. 근데 얘도 이제 오늘 선행 시도를 하겠죠. 그래서 드림포트와 용천지가 충돌이 난다면 이 경주는 좀 근데 워낙 서승훈 기수하고 이크야수 기수가 뭐 이렇게 심하게 싸우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튼 이 경주는 드림포트가 포인트다. 추위권에서는 매직퀸 아침고요인데 뭐 앞에서 끝날 확률도 있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린 매직퀸이나 아침고요가 좀 늦게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드림포트나 용천지 아직 어린 마필들이지만 뒷심은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뭐 앞뒤 뭐 이렇게 좀 분산 배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먹을 건 조금 없는 경주입니다. 배당의 메리트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소액 공략하는 경주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200m 3경주입니다. 국내산 6군 9덱톤입니다. 9덱톤 제가 이게 토요일 예상이기 때문에 제가 금요일날 녹화를 하지만 예상은 이미 책은 이미 벌써 나와 있죠. 금요일 새벽이면 이렇게 토요일 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9덱톤을 좀 예상을 해놓고 세게 예상을 했죠. 제가 이 착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아침에 오늘 아침에 나가서 조교를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하려고 나가서 봤더니 이 동체에 비해서 하체가 좀 짧더라고요. 목이 짧고요. 그래서 얘가 이런 마필들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거의 습니다. 서요. 쓰는 체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발발이 주폭이라고 그러죠. 주폭이 어떤 거기다가 유연성을 갖추면 괜찮은데 아직 어려서 그런 게 조금 떨어져요. 근데 제가 목요일 아침에 질풍행진이랑 동반 스파하는 걸 보고 저 정도 스피드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데뷔 전에 박태준 기수가 무리해서 선행을 갔기 때문에 이번에는 따라갈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좀 감잡기가 좀 애매하네요. 선행을 나설 건지 뭐 게이트 위치가 좋기 때문에 뭐 선행도 불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선행을 나서도 그런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배팅을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엄지손가락이 있고 원더드리머 있고 빅밴드 있고 1200m입니다. 1200m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들이 유리하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9덱톤이 쓴다라고 어떤 분석이 끝난다면 빅밴드, 원더드리머, 엄지손가락인데 역시 인기권에 있는 마필들이죠. 배당이 없고 SBW 같은 경우는 좀 볼까요? 3경주에 SBW가 많이 잡혔네요. 230 12군데가 지금 예상이 돼 있는데 15군데에서 12군데가 지금 예상이 돼 있습니다. 근데 너무 믿지 마십시오. 이 마필은 발쓰는 상당히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9덱톤이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은 무너질 수 있는 마필이었는데 지금 9덱톤이 어떻게 들고 나오느냐 얘가 해야 되는 일은 SB러브까지 좀 죽여줘야 되는데 그냥 SB러브를 그냥 놔둬버리면 그것도 좀 곤란하기 때문에 역시 이 경주도 배팅을 여러 분산을 좀 해야 되면서 먹을 게 없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3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200m 4경주입니다. 국내산 6군 14마리 출전. 문제는 올퍼포르자죠. 올퍼포르자. 얘가 지금 3번 뛰었는데 지난번에 이겼어요. 근데 얘를 상대를 보자고요. 라이징 페스트, 알파 챔피언, 사발 통구, 택티컬. 참 약한 레이스에 약한 레이스. 제가 이 경주는 조금 여러분들 좀 눈여겨 보십시오. 이 천하제일입니다. 근데 이 메이세이 오페라의 혈통이 뛰는 마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섣불리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데 지난번에 한번 공략했었죠. 공략했었는데 저는 이 마필의 체형을 보면 자꾸 뭐죠? 또 잊어버렸네요.
더그루미즈 레드 이 혈통을 좀 생각을 하는데 이 더그루미즈 레드의 혈통을 상당히 좋아하는 그 조교사가 그 누구죠? 이집트의 베데센 조교사입니다. 많이 성공을 했어요. 근데 아마 송문길 조교사가 예전에 그 누구죠? 베데센 조교사 밑에서 아마 조교보 생활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 메이세이 오페라를 보면서 저 마필이 늦게 뛰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아주 누구죠? 박태준 기수가 상당히 그 공을 들였습니다. 조금 늦게 오죠. 늦게 오는데 뒷심 있는 마필이 없어요. 올퍼프로자 상당히 약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JS 윈드도 뒤에서 오고 요동투컵도 안 빠르고 결국 시스템크도 그렇게 빠른 마필이 아니고 앞에서 끝나는 경주는 아닙니다.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천하제일인데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놓고 유심히 뛰는 걸 봤습니다. 좀 요마필만 제가 쳐다봤는데 조금 뒷심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나오진 않아요. 아직 어리기 때문인지 혈통 때문인지 감은 제가 못 잡았습니다만 좀 이번 경주는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겁니다. 상대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천하제일의 어떤 컨디션만 조금 다시 한번 체크하는 게 좋겠습니다. 사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200m 5경주입니다. 혼합 4군. 자, 이 스텔스킹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이 등치에 지금 문세영 기수가 계속 주행심사, 데뷔전, 두 번째 경주 낙마했고요. 11월 24일 날, 그다음에 문세영, 지난번에 이제 박태준 기수가 처음 기승을 했는데, 자, 이런 겁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이마필을 연승할 때 보면, 동체에 비해서 하체가 조금 짧고 약해요. 약하게 생겨요. 동체는 아주 등치가 470kg 나가는 데다가 순말이다 보니까 단단하게 보이는데 이 하체를 보면 약간 그 동체하고 하체하고 밸런스가 약간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계속 인기를 끌면서 라스트에서 어떤 결정력을 못 보이는 이유입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이제 힘이 차가면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큰 기대치는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인디언 멜로도 지금 컨디션이 영 아닙니다. 활기가 전혀 없고 황금가속은 뭐 조교는 잘했고 공동천하입니다. 공동천하가 조교를 상당히 좀 잘했어요. 로열 리브라는 2군 마필. 제가 이제 그 마필을 눈여겨 봤었는데 오히려 이 마필이 좀 눈에 띄었고요. 그다음에 무빙 스토리 박상우 기수가 있는데 이 마필이 예전에 그 서승훈 기수가 1400m인가요? 거기서 선행을 나서서 무너졌어요. 제가 그 당시 여러분들에게 여기선 선행이기 때문에 거리가 갑자기 늘었어도 상대가 약해서 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날 폭삭 무너지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조금 훈련의 어떤 패턴을 좀 달리했어요. 휴장 내내 아주 열심히 공을 들였는데 그런 어떤 게 제 머릿속에 선입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좀 어필은 해드릴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공동천하 한군가속이라는 뚜렷한 충마가 있기 때문에 역시 후차권을 잘 골라야 되는데 인디언 멜로디나 스텔스킹 같은 경우는 컨디션이나 어떤 아까 스텔스킹의 단점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앞에 가는 무빙 스토리의 컨디션, 공동천하 뭐 이런 마필들 위주로 컨디션을 체크하는 게 좋겠습니다. 우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300m 6경주입니다. 국내산 6군. 자, 이 대엽입니다. 대엽이 공백기를 갖고 한번 처음에 뛸 땐 그렇다 치고 자, 12월 22일 날 뛰는 걸 보고 제가 지난번에 강하게 좀 한번 어필해 드렸죠. 뭐 라온 영광이라든가 뭐 챌린저 이런 마필들 다 안고 갔는데 세약진에게 잡혔어요. 세약진이 한 400kg가 안 넘어가는 마필이죠. 아주 작은 마필인데 그 마필에게 졌어요. 이 경주는 지금 1300m인데 이 만방이라는 마필도 여러분들 너무 믿지 마십시오. 지금 오늘 선행을 나서는데 외곽에 지금 누리왕도 있고요. 싸울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근데 얘는
최고 작기 때문에요. 그 조교 때나 실전에서 보면 나스에서 자꾸 그 한 200m를 남겨두고 결정력이 없어요. 그냥 아주 선행을 쉽게 가고 거리가 한 1200m 요 정도가 딱 어울리는 마필인데 지금 누리양도 지금 선행 나서려고 그럴 겁니다. 그렇다면 만방이 좀 힘을 써야 된다면 오히려 200m 전방부터 무너지는 게 아니라 뭐 사코나 직선 들어서면서부터 무너질 수도 있고요. 뭐 새벽의 태양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게 2주 만에, 3주 만에 나오죠. 제가 이제 그 1월 19일 날 여러분들에게 승부처로 삼았던 마필입니다. 새벽의 태양을 8번, 11번 감동시대의 새벽의 태양. 그러니까 새벽의 태양을 축으로 해서 감동시대 3번이 뭐죠? 백탑. 두 방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렸던데 마필이 라스트에서 안으로 기대했어요. 근데 그 경주하고 요 경주하고는 조금 격이 달라요. 요 경주가 조금 셉니다. 세게. 그때 몬테나 스카이가 들어왔기 때문에 결코 센 경주는 아니라고 좀 보여지고요. 날개야도 지금 그렇게 썩 좋은 컨디션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수석입니다. 수석을 한 번 더 가져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마필도 지금 이 생김새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능력이 안 나와요. 지난번에도 저는 레알라이트 같은 경우는 우습게 이길 줄 알았더니 글쎄요. 레알라이트가 처음에는 뒤에 있다가 사코나 돌 때는 앞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격차를 못 좁히더라고. 오히려 벌어졌어요. 대체온도 말 아니고 누리양도 그렇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500km 넘어가는데 얘 나갈 때 한번 보시면요. 이 동체는 상당히 큰데 다리는 짧아요. 어떤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맞아요. 결국 대업을 한 번 더 추천할 수밖에 없다.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경주입니다. 지금 이 대업은 제가 직전에도 말씀드렸 기억하십니까? 윤승할 때 보십시오. 약간 파얀기를 보입니다. 근데 그 파얀기가 이제 고질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주에 데미지를 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체적으로 좀 파얀기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번에 뛰는 거 보니까는 뭐 안으로 기대지도 않고 원래 이 마필이 안으로 기댔던 마필인데 잘 뛰었어요. 근데 이번에 뭐 공백기를 갖고 나오면서 어느 정도 지난번 적응했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은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모습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뭐 수석 대업 딱 새벽에 태양이 좀 걸리긴 합니다만은 지난번 저기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일단 뭐 컨디션에 따라서 가져갈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요거를 좀 현장에서 좀 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6경기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300m 7경주입니다. 어렵죠? 이 경주도 어려운 경주, 쉬운 경주 결코 아닙니다. 뭐 딕시 2000은 뭐 기본 다 빼고 뭐 말이 이렇다 저렇다 빼고 그냥 딕시 2000은 지금 1300, 1200, 1300을 뛰었는데 요만큼만 뛰면 돼요. 요 세 번만큼만 큰 실수 없이 뛰어준다면 이 경주에서는 뭐 배팅권에 충마로서는 손색이 없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다 그 승군전이라는 얘기죠. 다이아파워, 정상대로, 가천명품 다 승군전인데 이 럭키킹 같은 경우는 하만식 기수가 조교를 했죠. 하만식 기수가 조교를 해가지고 완식 수요일부터 완식이가 해가지고 박태준 기수가 기승을 합니다. 하만식 기수가 여기 못 타나요? 안 타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어제 아침에 보니까 약간 뭐죠? 그 전날 수요일 날인가요? 월요일 날인가? 이마필이 라떼 2000 누구랑 습보를 했죠? 습보를 했습니다. 습보를 해가지고 월요일 날 습보한 후에 제가 수요일 날은 좀 다른 마필들을 보느냐고 자세히 못 봤는데 어제 아침에 보니까는 약간 파행기를 좀 보이고 있어요. 누구랑 했을까요? 흥부박 씨하고 했네요. 뒷다리가 약간 흔들리는 모습이 보여요. 근데 그 전까지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하시는 게 좋겠고요. 뭐 딕시 2000은 뭐 박우른 기수가 월요일 날인가 한번 채찍을 대니까 상당히 앞에 있던 마필들을 추월해서 가더라고요. 한참 앞에서 스포를 했던 마필들을 추월을 가는데 뭐 그것도 그거지만 아까 말씀드린 요만큼만 뛰면 된다라는 얘기고
다이아파워 같은 경우 너무 묻지 마십시오. 이 마필은 고개가 높은 마필이고 과천 명품은 뒤가 뒷다리 추진이 약한 마필입니다. 그럼 직전에 어떻게 들어왔냐?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상대가 약하면 돼요. 기본적으로 얘가 등치가 있기 때문에 힘으로 뛰는 거죠. 어떤 그 유연성이나 이런 게 없고 그런 게. 자, 이번에도 뭐 이렇게 썩 나아진 건 없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변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전을 좀 먼저 이렇게 주시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딕시 시전을 추구를 해서 역시 이 경주도 그렇게 먹을 게 있는 경주는 아니다. 이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400m 8경주입니다. 장산호랑이, 그 다음에 강자. 글쎄 뭐 제가 이렇게 섣부른 판단인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이 강자가 더 뛸 겁니다. 장산호랑이 글쎄 뭐 포레스트 캠프의 혈통이고 강자는 비카의 혈통이네요. 비카의 혈통이 장거리에서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마필이 없죠. 예전에 그 18주에 보죠. 그거 하나 빼놓고는 아무튼 이 장산호랑이를 좀 보면 근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장산호랑이가 막 스포할 때 보면은 그 자갈을 탁 물고 뛰려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위에서 조교자가 지금 너는 뛰어야 돼 그러면은 스스로 그냥 마지못해 뛰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강자 같은 경우는 보면은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뛰려 그래요. 딱 그러니까 위에서 지시만 딱 내려놓으면 지금 넌 뛰어야 돼 라고 지시만 내리면 강자 같은 경우는 자기가 스스로 자갈을 물고 뛰는데 이 장산호랑이는 조금 그런 게 부족해요. 그 아직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게 그 힘이 아직 덜 찼다라고 좀 볼 수가 있죠. 한쪽 편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만약에 힘이 차가면서 자갈을 무는 게 강해졌을 때는 의외의 능력, 그럼 제가 잘못 판단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어떤 그 자갈 물고 뛰려는 그런 의지를 보면 강자가 조금 더 나아 보이더라.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콜미 로켓입니다. 직전 경주의 인기 1건인데 제가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로켓 삭스를 추구를 해서 공략을 해드렸는데 이놈의 성신시티가 그날 59kg를 달았던가요? 58kg. 그래서 안 봤죠. 그래서 고배당을 137배짜리를 놓쳤어요. 로켓 삭스를 축으로 인기 0위권, 인기 14번째인가 그랬는데 제가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로켓 삭스가 안쪽 게이트면 안 보는데 오늘은 14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밀고 올라옵니다. 힘이 좋다라는 얘기예요. 로켓 삭스가. 그래서 좀 무빙을 해가지고 버티기에 들어갈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예측했던 대로 기수가 이런 전개를 펼쳐줬을 때가 가장 희열을 느낍니다. 그게 뭐 적중 여부를 떠나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타줘야 이 마필이 뛴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아무튼 그 경주에서 성신시티가 59km를 다는 게 너무 원통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콜미 로켓이 그날 선행을 나서면서 무너졌는데 지금도 말이 나빠요. 그렇게 썩 그 D나 이런 데 보면 그 다음 D도 흔들리고 말이 그 부드러움이 좀 떨어져요. 거리가 늘면 늘수록 그렇게 썩 좋은 그런 상은 아닌데 일단 이런 마필들을 타는 방법은 있죠. 초반부터 힘을 많이 안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주에서는 다른 선행마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괴롭힐 수 있는, 얘가 힘 안배를 쉽게 하고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찾는 게 관건인데 빠른 마필이 없어요. 빠른 마필이 없어. 그래서 저도 하는 수 없이 저도 예상은 걸쳐놨습니다만은 자, 아무튼 장산호랑이하고 강자 이 경주에서 포인트는 장산호랑이하고 강자가 앞으로 얼만큼 내가 뛸 것이냐, 내가 필요로 할 것이냐, 저 마필을 다음에도 내가 이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되겠고요. 자, 이 스노우볼은 제가 사실 모르는 마필입니다. 조교 때 보면 진짜 소위 말해서 피죽도 못 먹은 것처럼 하고 다녀요. 근데 이 실전에 딱 가면 정말 빨라요. 스피드도. 그러니까 우리가 속된 말로 그러죠. 실전용이다, 뭐 연습용이다 이제 그러는데
조교 때는 전혀 뭐 보이질 않아요. 아무것도. 그다고 여러분들 조교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숙보를 안 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숙보가 없어요. 지난번에 2차 볼 때도 그렇고 그 전에는 뭐 쉬다 나와가지고 한두 번 숙보는 했습니다만은 숙보를 안 하고도 와요. 그다음에 체중도 딱 유지시켜 갖고 나오기 때문에 제가 모르겠습니다. 겉봐서는. 특명작전 그렇고 라떼 2000입니다. 얘도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마지막에 그 결정력이 없어요. 딱 1300 조금 빠른 경주보다 느린 경주를 만나야 돼요. 이 장추열 기수가 지금 오늘 아침에 조교를 안 나왔길래 제가 우리 기자한테 추열이가 무슨 어저께 주행심사를 하다 주행심사는 오늘이군요. 뭘 하다가 좀 잘못 떨어졌느냐 어디 아프냐 뭐 이랬더니 독감이 심하게 걸렸답니다. 감기가. 그래서 뭐 일단 장추열 기수 앞으로 지금 투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 두십시오. 그리고 오전에 장추열 기수가 정말 인기가 많아갖고 못 들어온다. 그랬을 때는 체력이 조금 뭔가 좀 아니다라고 좀 판단하시는 것도 좋겠죠. 아무튼 이 경주는 장산호랑이와 강자가 좀 대결이 좀 볼만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8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200m 구경주입니다. 국내산 4군 안말경주. 클린업 스피드 지난번에 선행 갔죠? 안말 괜찮습니다. 이번에는 뭐 조금 뭐랄까요 부드러움 그런 건 조금 떨어지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드러움은 조금 떨어지지만 얘는 근성이 좋아요. 안말 치고는 상당한 근성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근성이 아무리 좋아도 거리가 늘면 늘수록 불리해요. 근데 오늘은 1200m고요. 오늘은 따라갈 거고요. 해피조이 아니고 인디서티 한수 아래고 금빛환입니다. 금빛환인데 결국은 얘를 이렇게 둘이 이렇게 딱 공략을 해야 되는데 이 금빛환이가 지난번에도 인기 2위권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예상을 여기서 이 자리에서 예상을 하면서 제가 오두 마번에 제가 안 잡았는데 이마필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날도 뛰는 거 보니까 역시 체구가 작기 때문에 마지막에 어떤 결정타가 없어요. 근데 지금 또 뒤쪽이 조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장추열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박태준 기수를 안착시켰다는 것은 역시 해보겠다는 의지고요. 베스트하이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너무 아까웠죠. 마이드림의 부천석 베스트하이입니다. 마이드림의 정말 배당판 보니까 저는 무척 많이 배당이 나오는 줄 알았어요. 뭐 20배, 30배, 뭐 인기 1위권에. 근데 인기 1위가 다 빠지고 인기 6위와 7위권에 두 마필 입상을 하면서 67배가 나왔는데 제가 좀 그날 이 마필 여기는 좀 아까웠어요. 너무 마이드림이라는 마필 그 주행 악벽이 좀 순치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도 그게 또 실전에 들어가면은 또 그게 어떤 데미지라 그럴까요? 그런 게 그대로 나타나더라고요. 좀 아까운 그런 상황이었었고 결국은 베스트의 기본 능력, 금빛하니의 선행력, 클린업 서피드 그러니까 앞선에서 끝날 확률이 높네요. 뒤에서 인디서티, 해피조 얘네들은 취임력이 그렇게 좋은 마필은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역시 인기권에 있는 세 마필 금빛하니, 클린업 스피드, 베스트하이 이런 마필들로 좀 공략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800m 10경주입니다. 혼합 3군. 잘 모르겠습니다. 이 경주도. 가능성만 놓고 보면 이런 위닝핸드인데 그러니까 이기의 기수가 휴장 내내 지금 조교를 어떤 방법으로 했냐면 거리가 늘어나니까 저는 뭐 이마 그 조교할 때까지는 1800으로 거리를 늘려서 출전하는구나 그런 거는 생각을 안 하죠. 근데 그러기 전에 말의 어떤 컨디션이나 조교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수요일쯤 돼야
이런 편성을 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걸 좀 예측을 하는 건데 자꾸 이렇게 길게 조교를 해요. 그동안보다. 그래서 거리를 늘려서 가는구나 이런 생각은 했는데 월요일 날인가요? 조교를 하다 보니까 습보를 막 시작하는데 안으로 확 좀 기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기혜 기수가 왼쪽 채측을 때렸어요. 그래서 이제 주행을 이렇게 좀 똑바로 하게 했는데 입마필이 속보할 때 이런 걸 보면은 이런 마필들이 참 우리가 속된 말로 조시 컨디션 찾기가 어려워요. 속보할 때 보면 정말 세상에 뭐 옆에서 폭탄이 터져도 꼼짝도 안 할 것처럼 그렇게 느긋하게 걸어요. 근데 얘가 습보할 때 보면은 다 갖췄어요. 유연성이라든가 뭐 축폭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유연함이나 이런 것들을 갖추었기 때문에 여기다 근성만 더해지면 상당한 능력을 갖출 수 있다는 얘기. 근데 아직 어리기 때문에 3살짜리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지금 컨디션에서 조교를 그렇게 했다 치더라도 이런 컨디션에서 1400에서 1800을 바로 소화를 시킬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승부신화입니다. 지금 문세영 기수가 2번 1800에서 입상을 했는데 얘도 보면 한 470km에서 80km 나가는데 반대로 위닝핸드와 체형 어떤 뭐랄까요 유연함이나 이런 것들은 다 갖췄어요. 근데 이 승부신화는 뛸 때 보면 약간 채공이 길어요. 느리게 뛰어요. 근데 이 위닝핸드는 정말 빨라요. 뛸 때 보면은 거기다가 유연성까지 갖췄기 때문에 장거리에도 적합하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근성이나 힘이 차가면서 뭔가 달라질 때는 위닝핸드가 더 우월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당장 써먹을 수 있는 마필은 이제 완성불패죠. 얘도 보면 결정력은 없어요. 결정력은 없는데 지금 말씀드린 위닝핸드의 그런 거리 적응, 뭐 승부신화의 그런 걸음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인천 쓰나미입니다. 지난번에 우연히 한번 잘 뛴 거냐? 얘도 라스트에서 걸음이 없거든요. 500km가 훨씬 넘어가는 마필인데 결정력이 없어요. 지난번에 아르고 브레인은 우리나라인데 약한 편성은 아닙니다. 약한 편성은 아닌데 그 뒤로 조금 말이 없었고, 만약에 이런 마필들이 다 무너진다 그러면 고배당만은 역시 최강전사죠. 근데 얘도 보면 이 점두를 안 하지 않습니까? 점두를 전혀 안 하는데 힘은 장사예요. 이런 마필들이 앞선에 가서 딱 붙어 있으면 그냥 밀려서 올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 것들은 뭐 상대등의 힘 이런 건 안 되는 거고, 부마하트도 가능성은 있는데 지금 9주 만에 나오고요. 조교를 좀 못했어요. 말이 좀 흔들리기 때문에 조교를 세게 안 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위닝핸드가 좀 포인트예요. 위닝핸드를 가져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제 문제인데, 그래도 안전빵은 완성불패죠. 완성불패. 승부신화, 위닝핸드, 웬디 좀 이런 상황인데, 역시 이제 완성불패가 직전만큼 뛰어야 된다라는 그런 뛰어야죠. 직전만큼 뛰어야 될 겁니다. 뛸 겁니다. 자, 뭐 컨디션 좋고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10경기였습니다. 자, 경주가의 1800m 11경주입니다. 킹덤 레이스. 얘는 컨디션이 상당히 좋고요. 자, 내심 이 마이 에너지를 좀 째렸습니다. 이마필을 좀 한번 잠깐 들춰볼까요? 이마필이 지금 뭐 물론 지금 신영철 기수가 아마 부상인가요? 뭐 이렇게 관리하다가 예전에 8월달에 작년 8월달에 신영철 기수가 1등 왔네요. 그 다음에 1월달에 유승환 기수가 타고 5차 보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런 겁니다. 신영철 기수가 그동안 제가 이제 이마필 39조에 있었죠. 최혜식 조교사님께서 갖고 계셨었는데 그 다음에 은퇴를 하면서 32조로 갔어요. 근데 이 39조에 있을 때는 조교를 정말 속보 구보밖에 안 했어요. 숫보가 없었어요. 근데
32조로 가면서 이 등치에 아주 다 좋잖아요. 시원시원하게 뛰잖아요. 근데 역시 이제 비카의 혈통이다 보니까 이 장골에서 뭔가 조금씩 부족했죠. 그러니까 상대에 따라서 저 입상 여부가 조금 달라졌었는데 그 등치에 유연함까지 다 갖췄어요. 단지 하나 얘가 근성이 없어요. 근성이. 힘으로 뛰죠. 힘으로 뛰는데 그래서 몇 번 제가 32조에서 조교하고 나서부터 강도를 올려놓고 나서부터 제가 몇 번 그 추천해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몇 번 입상을 했는데 저하고 그런 거죠. 사대가 한 번도 안 맞았어요. 추천하면 안 들어오고 이번에는 아니다 싶어서 저거 하면 들어오고 그런 말인데 자 이번에는 이 관리사가 직접 조교를 했습니다. 관리사가 조교했다 이런 걸 지금 따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조교를 했냐인데 그동안은 신영철 기수가 조교할 때 보면 그냥 말이 뛰게 냅둬요. 그 다음에 좀 나한테서 무너지면 차칙질 떼고 때리고. 근데 제가 이제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얘는 시종 똑같은 스피드로 뛰어요. 어떤 임팩트가 없어요. 뭐 순발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얘는 거의 바닥권에서 있다가 무빙을 하고 거기서 이제 또 라스트에서 버티기 들어가는 거죠.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입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달라졌다라는 얘기입니다. 뭐가 달라졌냐면 아주 이 조교자가 아주 뭘 알고 조교를 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동안은 그 신영철 기수는 놔주고 때리고 갔지만은 이 관리사는 꽉 붙잡아가지고 자갈을 탁 물려갖고 말이 스스로 알아서 뛰게 만들어놨어요. 아까 말씀드린 반대로 신영철 기수는 때리고 갔지만 이건 말이 스스로 알아서 뛰게 만들었는데 글쎄요. 그래도 뭐 이마필의 능력, 아까 말씀드린 비카의 혈통, 결정력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조금 상대는 강해요. 아무튼 뭐 배당을 내줄 수 있는 말이라고 좀 생각을 좀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 라스트 모델도 지난번에 12월 7일날 제가 공략해드렸던 마필입니다. 왜 공략을 해드렸느냐? 그 당시에 조교를 바꿨다. 빨리 따라붙을 거다. 오늘은 깡바닥에 안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조교를 바꿨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교를 순발력을 보강하는 쪽이었죠. 근데 이마필이 그날 뛰는 거 보니까 앞선에는 갔는데 자기 특유의 앞선에 가니까 자기 특유의 스피드가 안 나와요. 역시 그게 한계라는 얘기죠. 딱 그만큼만 뛰는 마필이고. 자, 인천 탱크입니다. 얘는 이제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좀 뭐하지만 조경호 기수가 이제 그냥 버려버린 거예요.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꾸 조경호 기수의 그 명성이 있고 거기다 인천 탱크의 체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높은 인기를 끄는데 거기에 부응을 하지 못하니까 조경호 기수가 자꾸 포기를 해버리는 거죠. 말은 사실 타본 사람밖에 몰라요. 이만큼밖에 능력이 없는데 예상가나 예상대들이 이만큼의 능력으로 그냥 치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들어오면 조경호수 욕하고. 근데 이마필의 어떤 단점을 보면 일단 고개가 높고 점두를 안 해요. 한계요. 거리가 길면 길수록 나빠요. 이런 것들을 극복해 줄 수 있는 컨디션을 갖고 나와야 돼요. 이번에 그랬다라는 얘기입니다. 거기다 등치 크고 고개는 아직 높아요. 점두를 위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덜 뛰겠죠. 모가지를 들고 뛰기 때문에. 부담 중량 좋고, 그러니까 뭐 조건을 맞추는 거죠. 컨디션, 그러니까 고개 높은 단점을 극복해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컨디션, 거기다음에 부담 중량까지. 얘가 뭐 500kg가 넘어가는데 부담 중량이야 뭐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지만 아무튼 그런 것까지 다 더해졌기 때문에 조금은 나은 능력. 그다음에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반대로 무학도 마찬가지예요. 리비혈통인데 고개를 높이 들고 뜁니다. 근데 이런 게 이찬호 기수하고 잘 맞는 게 뭐냐면 이런 마필들은 타는 방법은 그냥 초반부터 힘을 확 안배를 해주는 거예요. 한 발 팍 쏘는 건데 거의 지금 이찬호 기수는 바닥권에 있잖아요. 다 바닥권에 있죠. 이 마필이 원래 순발력도 없지만 그렇게 타는 게 정석입니다. 만약에 이 고개 높은 마필을 생각해 보십시오. 고개 높은 마필을 초반에 무리해서 가버린다 그러면은 남들보다 빨리 지쳐요. 그래서 이마필은 그냥 취마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는 착지할 때 조금 흔들리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여태까지 못 봤는데 막 스스로 뛰려는 의지는 있습니다만 착지할 때 좀 흔들려요. 근데 이게 거리가 길면 길수록 조금 데미지가 커질 수 있고 그다음에 이 대장정입니다. 이 14마리 축전한 중에서는 가장 세요.
센데 요일을 기적으로 하여튼간 뭐라고 설명해 드려야 되나, 하여튼간 D가 조금 꼬여 다닌다 그럴까요? 약간 여느 때보다 다른 때보다 조금 그런 게 그 뒷다리의 어떤 그 뒷다리를 쓰는 데 있어서 약간 부자연스러움을 갖고 있어요. 근데 기본 능력은 제일 센 마필이에요. 여기서 제일 센 데만 뛰어다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다들 단점들을 하나씩 갖고 있는데 그 중에 마이에너지가 가장 조교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좋은데, 지금 띈 걸 보십시오. 가속 주자 농구는 사람, 이게 다 상대가 너무 약해요. 힐톱한테 치고 약해요. 이런 마필들은 제가 속된 말로 예시장에서 미쳐 있지 않는 이상은, 미쳐 있으면 공략해야죠. 근데 미쳐 있지 않으면 포기하는 게 좋다. 11경기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200m 오늘 마지막 경주입니다. 자, 여기 수성비아에 출전하고 있어요. 제이콥 러브 선행인데, 이게 이런 거예요. 제이콥 러브는 지금 제가 작년 9월달에 그 문세영 기수가 선행 가서 이기고 나서 그 다음번에 인기권, 3위권, 뭐 5위권 마필 믿지 마십시오. 제가 그 당시에 딱 그랬잖아요. 앞 장거리만 딱 가면 무조건 빼드릴 수, 1400도 빠른 경주에서는 무조건 빼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마필의 자체가 그래요. 자체가 그 발쓰는 자체가 장거리용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1700 같은데 뭐 1700, 우리 속된 말로 1700은 선행마가 가장 유리한 그런 거리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그런 데다가 얘가 입상을 하려면 선행을 나서고 장마철에 주로가 가볍고 그럴 때만 조심하십시오. 그럴 때만 조심. 근데 오늘은 또 허스트 캠프가 빨라요. 밖에서 이렇게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제이콥 러브가 안 비켜준다. 안 비켜줄 수 있을까요? 허스트 캠프가 상당히 빠른데. 아무튼 이 허스트 캠프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보면 전에 한번 그 대웅이랑 그 1700 한번 뛰었죠. 작년 봄에 4월달에 한번 뛰고 나서부터 계속 1400만 나오는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얘는 몸이 조금 뻣뻣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쓰잖아요. 라스트에서 필수호구, 황급타 이런 마필들에게 지기 때문에 뭐 오늘까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3착 승분이기 때문에 다음번에 한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기억해 두시고요. 이제 수성비할 말씀을 드리다 마는데, 지난번에 지금 꼴찌 왔어요. 어떤 분이 제 게시판에 뭐 진짜 축도 모르는 전문가네 그런데, 그럼 보자고요. 이 마필이 분명히 안 뛸 마필은 아니에요. 안 뛸 마필은 아닌데 뭔지 모르겠어요. 말이 뭐 껍데기가 이상한 것도 아니고 어디가 아픈 것도 아니고 질병이 있는 것도 아닌데 안 뛰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스피드킹 있고, 스피드킹이 지난번에 쥐어짰죠. 스페이스건하고 쥐어짰기 때문에 허스트 캠프를 축으로 해서 터질 수 있어요. 이 경주는 허스트 캠프라는 뚜렷한 축마가 있어도 배당을 내줄 수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후차권을 찾는 겁니다. 요켓삭스 여기 나오네요. 얘는 안에 갇히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월등한 순발력을 갖고 있지가 않기 때문에, 거기다가 허스트 캠프 바깥에서 치고 들어오죠. 제이콥 러브가 안에서 또 막죠. 그러니까 3번 게이트에서 4번이 맞고 12번이 맞고, 얘는 뭐 안에 갇힐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후차권을 찾아드릴 수가 없네요. 희망대 작전인데 요거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제 조교하는 걸 보고 포기를 했어요. 그 전까지는 좀 말이 컨디션이 살아나서 빠리빠리 하더니 어저께 숙부할 때 좀 매를 맞는데, 좀 매를 맞으면 뭔가 변화를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안 보여요. 없어요. 결국에는 앞에서 무너진다. 그래서 올라올 때는 스피드킹밖에 없다. 근데 얘도 직전에 좀 너무 쥐어짜가지고, 아무튼 뭐 기본적으로 능력만, 그러니까 개인 대 개별, 말 대 말의 어떤 능력만 놓고 본다면 스피드킹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마필입니다. 아무튼 허스트 캠프를 축으로 해서 그냥 저배당 스피드킹이냐 뭐 다른 마필을 찾아봐야 되는데, 다른 마필이 그렇게 썩 눈에 띄질 않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경기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2월 7일 토익용마, 2월 8일 토익용마 예상보도 마쳤습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시간이 조금 부족한 관계로 오늘은 좀 오늘 일찍 왔는데도 이렇게 좀 시간이 없네요. 아무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토익용마 예상보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